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 조문 쉬운 말로 풀기. 오늘은 제2조를 보겠습니다. 2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는 시인이 성실의 원칙을, 그리고 2항에서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1항에 관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A가 B에게 3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A는 이행기에 10원짜리 동전 30만 개를 자루에 넣어서 B의 거실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B는 이것은 유효한 채무이행이 아니니까 30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든지 아니면 지폐로 다시 지급을 해라 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A는 이행기에 정확한 액수를 지급했으니까 B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네. 다음으로 사례 2인데요. 이것은 제2항에 관한 사례입니다. 자, 갑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인접해서 이렇게 을토지가 있는데 갑토지는 X의 소유, 그리고 을토지는 Y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Y가 을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요. 건물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 갑토지를 침범을 이렇게 했어요. 이 침범한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30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30제곱미터가량 침범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Y에게는 잘못이 없고 측량상의 오류가 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X는 이 모든 사정을 알고 10년 넘게 이것을 용인해 왔는데 Y와 사이가 벌어지면서 Y를 괴롭히고자 이 부분에, 이 3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철거를 하게 되면은 건물 전체의 구조가 다 잘못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X가 그런 청구를 한 것입니다. 민법의 규율 대상인 권리관계, 이것은 권리의 행사 내지 의무의 이행으로 실현이 되는데요. 권리관계의 실현 방법에 관한 일반 원칙은 무엇일까요? 먼저 권리 행사의 측면인데요. 권리자는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무 이행의 측면인데요. 의무자는 해당 권리관계에 의해서 설정된 의무만을 이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권리관계의 실현 방법에 관한 일반 원칙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이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견 가능성의 토대가 됩니다. 일반 원칙은 이러한 법언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권리관계가 실현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경직된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권리관계에 사회 형평의 관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제2조의 핵심 요건인 신의성실, 권리남용 이런 것들은 매우 추상적이죠. 이러한 규정을 일반조항이다 라고 합니다. 일반조항은 시대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견 가능성에는 장애가 되죠.
법률 다툼에서 1차적으로 제2조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민법에 제2조만 있으면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제2조는 그 자체가 직접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는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권리 의무는 구체적인 권리 규정을 근거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제2조는 그렇게 발생한 권리 의무에 사회 형평의 관념을 덧씌우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사각 탁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런 탁자의 경우에는 이 모서리가 뾰족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사회를 다치게 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이렇게 라운딩을 해주면은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사람이 또 사회가 다치지 않는 기능을 하게 되죠. 바로 민법 제2조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2조는 한약의 감초에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초는 약효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모든 약에 들어가서 좋은 작용을 하지요. 네. 그 다음에 제2조의 적용 범위인데요. 제2조는 이 사법 관계를 넘어서 공법 관계에도 폭넓게 적용되는 적용 범위가 넓은 그러한 규정입니다. 이제 앞에서 제시한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1을 보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 한 개의 무게가 1.2g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A가 B에게 던져놓고 간 돈자루의 무게가 무려 360kg입니다. A의 금전 지급은 그 시기와 액수가 정확하더라도 제2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B는 A에게 돈자루를 도로 가져가고 제대로 채무 이행을 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원래의 채권액 300만원과 아울러 제대로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례 2를 보겠습니다. X는 갑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에 따르면 이 30제곱미터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철거가 X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Y를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제2조 2항이 적용돼서 철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Y가 X 소유의 갑토지 30제곱미터 부분을 점용한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X가 Y에게 사용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2조에 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